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요. 일단 2019년 시험을 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커리를 타야지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점수가 차근하게 오를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새롭게 찍은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커리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커리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에 공무원 영어가 어떠냐?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 얘기만 딱 들으면 그럼 쉬워졌으니까 나도 잘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잘 봐요. 모두 다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이거죠.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영어에 있어서 점수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국어라든지 한국사에서 약간씩 조금씩 변별력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내고는 있지만 영어는 대체적으로 2016년 이후로 계속 평이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어나 한국사 둘 중에 하나가 어렵게 나오면 뭐 친구도 못 봤으니까 나도 하나 정도 더 틀려도 그렇게 크게 격차가 없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리면 완전히 안 되는 시험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하고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방법. 어떤 식으로 그럼 영어 점수를 잡아야 되느냐. 자, 2019년 대비 공무원 영어 합격 커리큘럼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를 크게 트이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완전 초시생.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센 기초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토익을 공부했었거나 혹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그래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1. 완전히 센 기초로 시작해야 되는 초시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단어를 읽을 수는 있는데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동사고 이걸 전혀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상태. 이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영단어를 매일 암기하는 겁니다. 매일 암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컨디션 좋으니까 70개 외우고 어느 날은 굉장히 좀 약간 좀 멜랑콜리하다. 그럼 한 20개만 외울까? 이게 아니에요. 매일 정확한 양을 딱딱 정해서 외워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어느 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 영어를 많이 못하는데요. 그러면 중학교 수준 단어부터 차근차근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은 너무 또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면 마음이 안 가서 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노랭이 복화 여러분 아마 기본서에 다 실려있는 노랭이 복화를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핵심 기출 어휘라고 노랭이 복화가 작은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도 섞여 있지만 상당수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선생님 이거는 제가 맨 처음부터 외우기는 조금 약간 무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럼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서점을 가셔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어떤 복화집을 제가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가 매일매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외울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붙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어휘집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매일매일 외워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어도 30개 이상 40개 이상 정도를 잡으셔서 한 40개, 50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40개 정도, 50개 정도를 딱 잡아서 매일매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매일 영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걸 잡으셔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휘라는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병행한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공부 방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저랑 같이 이제 그래머 게이트웨이라든지 혹은 그래머 베이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완전 생기초 문법이고요. 빨갱이 교재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그 빨강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말 그대로 기본 문법 개념, 정말 기초적인 문법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많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초시생 때는 나만의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해오는 방법, 단어를 잘해오는 방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단어를 일단 쓰면서라도 암기하시고 그리고 베이직, 이 그래머 베이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면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회독을 돌리거나 한번 완강을 한 이후에는 자기만의 암기하는 방식이 생겨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을 여러분이 국어나 한국사 혹은 다른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시작해서 내가 조금 무식하더라도 막 써본다. 그러다 보면은 암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 부분 내가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정독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또 바뀌게 돼요.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뭐지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 쓰면서 외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케이스 1이었고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을 위한 공부 방법 시작법이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자, 이제는 완전히 생기초까지는 아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기본서가 있잖아요. 구매를 하셨든 아니면 무료 배포를 받으셨건. 그래서 우리 빨강이 교재, 파랑이 교재, 그리고 노랑이 복화까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서가 있습니다. 자, 그 기본서로 이제 시작하는 공시생을 제가 이제 먼저 두 번째 케이스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가장 잘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노랭이 복화가 데이 1이 50개씩 구성이 돼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진도를 나가실 거예요. 데이 1씩 외우고 데이 2씩 외우고 막 진도를 나가실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도를 나가는 건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그게 목표잖아요. 얼마나 휘발성을 줄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어떤 식의 생각으로 단어를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무조건 그냥 매일 데이 1씩을 딱딱딱 기계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총 7일이 있죠. 그걸 딱 기준 잡았을 때 월부터 수요일까지는 데이 1씩 외우는 거예요. 그럼 데이 1을 월요일날 외우고 데이 3를 수요일날 외우고 있겠죠. 좋아요. 그럼 월, 화, 수, 데이 1, 2, 3 다 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는 새 거 외우는 게 아니고 데이 1, 2, 3를 복습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 대충 외우고 목요일날 한꺼번에 외우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목요일날 하루에 3일치씩 외우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롱런 하셔야죠. 롱런 한 생각으로 공부하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공부해야지 빨리 끝나는 겁니다. 월, 화, 수, 데이 1씩 나눠서 성실하게 외워주시고 목요일날은 무조건 복습합니다. 그래서 휘발성을 최대한 잡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데이 4, 데이 5 암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는 데이 1부터 through 5까지 전부 복습을 해서 휘발성을 최대한 잡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 방법이 가장 낫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단어를 좀 잘 외우는 편이에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일치 딱 연장으로 외운 준 다음에 토일에는 이제 무조건 복습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요 방법이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 암기하시고 목요일 복습, 금토 암기하시고 일요일날 총 복습. 이렇게 공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노랭이 복화는 무조건 매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단어를요. 노랭이 복화 보면은 표제어가 있고 오른쪽에 동의어가 있잖아요. 동의어 있죠. 동의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동의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랭이 복화는요. 일단 표제부터 공부하세요. 표제어만. 동의어 나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회독 돌릴 때쯤 그때부터 이제 동의어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성도 잡고 확실한 동의어도 정리되니까 어휘력,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독해 속도가 좀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이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제가 기본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본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문법 독해 합해서 4시간 수업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앞에 제가 직접 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뭐 2시간씩 끊어서 이렇게 본다, 데이 2씩 본다, 뭐 2강씩 본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보통 강의를 제가 구성하는 특징이 뭐냐면 문법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특정 문법 구절이라든지 어떤 표현 같은 게 독해에 최대한 나왔을 때 제가 이걸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독해 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듣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4강씩 들으세요. 문법 독해 4강이 첫 번째 데이 1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수업 들은 날 무조건 그 안에 암기하세요. 휘발되기 전에. 가장 생생한 날, 싱싱한 날. 그래서 수업 들은 날 바로 딱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1.8배속, 2배속 돌리지 마세요. 강의 들으시면서 그 듣는 과정에서 다 복습을 끝내세요. 최대한. 속도 딱 지켜서 들어주시고 딱 끝났을 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암기해서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그날 다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송이쌤이 진짜 문법 외우고 나서 문제 이렇게 풀어줬었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풀리네. 나는 왜 이게 안 보이지? 안 보이는 이유는 그 문법 이론이 아직 머릿속에 정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 이론을 완전히 내 거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 이때 암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가 풀리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선 암기 후 이해다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남학생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거 암기할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문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 암기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는 이해 과정은 문제가 풀리면 된 거예요. 요렇게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서 우리가 어휘에 있어서의 강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요즘에 지금 촬영 중입니다. 우리 핵심 빈출 복화 노랭이 조그만 거 지금 막 배포되고 있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저를 그 복화 강의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복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양을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노란색이 문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어휘라는 전제로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기 초반이나 기본 과정 때는 여러분 단어를 암기하는 단어 암기에 들어가는 투자되어지는 퍼센트가 한 80%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든 독해든 제가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어휘를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하는데 80% 정도는 쏟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그날은 문법 이론 암기를 20% 해주는 거죠. 단어 암기에 그 정도 많은 양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이때는 여러분 단어 암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이론을 암기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걸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걸려야 줍니다. 5시간 걸렸던 친구들은요. 이 시간이 걸려야 4시간, 3시간을 줄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휘를 80% 정도 쏟아주시고 이론은 20% 정도로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본반을 저랑 같이 완강하시고 심화반 올라오셨을 때는 제가 50%라고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 이게 50%만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50% 정도로 줄어요.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 내가 4시간 걸려서 단어 50개 외웠었는데 이제는 1시간 만에 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외우는 양은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이때는 하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병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매일 데이 1씩 외웠던 거에 심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합법 모의고사를 공부하시면서 생기는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추가가 돼요. 그래도 들어가는 시간은 이때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외우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준 거지 양이 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양은 늘죠. 그리고 이론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이 회독을 여러 번 거치시면서 완성되는 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단계는 거의 여러분이 국어나 영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두 가지 중에서 거의 끝나지 않은 이론이 거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이론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 기출 문풀이라든지 실전 동영반, 출제 예상 700제반 이런 데 이제 다 이제 문제풀이반이죠. 그때 이때는 여러분 반전이죠. 어휘의 80%를 쏟아주셔야 된다. 왜? 이미 이론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까먹었어도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주는 일부의 양밖에 불과하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단어의 개수를 확 늘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50개씩 외웠다, 70개씩 외웠다, 그럼 100개씩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00개씩 매일 외워주시면 이제 단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요 정도 보이던 지문이 이제는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휘량을 확 늘려준다. 들으셨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허무한 답을 하죠. 단어 잘 외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암기는 할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는 이미 저랑 같이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제가 딱 보여드렸을 때 아, 맞아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맨 처음엔 여러분 정말 죽어도 안 외워지죠. 생기초랑 기본반 때는 왜 이렇게 이론도 안 외워져? 왜 이렇게 단어도 안 외워져? 미치겠네. 이런 생각 하실 건데 시간이 들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만 매일매일 제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 저랑 약속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만 따라와 주시면 점점점 암기력이 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심화과정까지 갔을 때는 한국사도 더 잘 외워지고 국어 문법도 잘 외워지고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는 할수록 늘기 때문에 초반보단 점점점 갈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일 일정 시간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거 은근히 많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이 저랑 기본서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약간 지치나 봐요. 이제 힘드니까 아무래도 처음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저 기본서 다 끝냈는데 기본서도 지금 공부하기 너무 급급하고 다른 친구들 막 문제풀이만 듣는데 저도 약간 심화 건너뛰고 기본 가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커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기본서를 여러분이 완강을 했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처음 그 이론을 접하신 거고요. 완전히 여러분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 과정 15강, 16강까지 막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결국에 대답을 100%를 못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져요. 심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단계 들어가서도 그 문제풀이 단계들 들어야지만 심화 때 구멍 났던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커리를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과 심화 과정을 완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건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의 완벽한 반복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플러스 심화가 심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과정을 들으시면 기본서가 저절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커리를 안정적으로 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후회도 없고 시간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합격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기초일 경우와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론 암기가 시작되는 기본과 심화 단계 그리고 이제 시험장 시뮬레이션 완전히 현장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왼쪽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2019년 대비로 새롭게 기초 영문법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영문법 이게 바로 생기초반 교재고요. 밑에가 바로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이에요.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초시생 단계 케이스 1 설명드렸었죠. 이거로 1강, 2강 시작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워? 그럼 이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병행하시면 시간적인 어떤 투자를 조금 더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초 때 기초 영문법 그리고 Grammar Gateway Basic
기억을 이거 하시고 이제 이거로 시작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건 서남기 후 이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도 최대한 내가 외워보려고 하면,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면 나는 이해가 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 본격적 이로 남기죠. 그래서 생기초 다 완강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 과정 들으시면서 생기초 때 그리고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 때 못 채웠던 부분이 다 채워지게 될 거고, 굉장히 많은 부분 심화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공부할 맛이 나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다 하나씩 밟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따로 S북 단권화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본 심화를 압축해서 8번의 강의로 모든 문법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본 심화를 하시면서 단권화 과정을 들어보시면, 내가 기본 심화 때 또 깜빡 잊었거나, 혹은 분명히 기본 심화 때 들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약간 좀 새로운, 그리고 좀 신선한 식의 문제와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심화 1, 심화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문법 이론, 단어를 암기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장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완전히 시험 대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 그리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반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말고의 반이 아닙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겠구나. 비슷한 문제 예시가 나오면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지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시험 직전 문제 풀이반이죠. 국가직, 실전동형,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이반 때는 우리가 문제 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약간 일정 정도의 문법을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반복을 시켜드리고 기출을 제가 변형시켜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반과 실전동형 문제 풀이반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예상 700제 반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보단 조금 더 쉬운 반이다. 그래서 기본 심화 단권화를 들어주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좀 또 이론이 까먹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3가지 3단계로 나뉘어서 합격 커리큘럼을 타셔야 된다는 거 미리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가운데 이제 언제 강의가 있냐고 물어도 많이 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보통은 제가 이제 7, 8월 때나 1, 2월 때는 이제 이론반이 굉장히 크게 개강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이제 문제풀이반이 거의 없죠. 9, 10월 때는 여러분 제가 보통 단권화를 엽니다. 제가 이제 9, 10월, 이제 앞으로 9월에 제가 바로 이거를 출시를 할 거예요. 단권화 S북. 그래서 문법을 완성하는 수업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1, 12월에는 여러분 기출문제 풀이반이 열리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무조건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내가 풀이해야 하고 앞으로 문제 풀 때, 내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걸 떠올리면서 자꾸 적용해야겠구나 라고 이용하시는 반이고요. 1, 2월 때는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분석반을 들으시면서 살짝 까먹을 수 있는 문법을 완전하게 또 정리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이 아주 탄탄하게 약간 본능적으로 찍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시험 직전 대비죠. 왜냐면 4월 달에 국가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지방직이 있고 6월 달에 서울시 있으니까 각각의 그 바로 전달부터 시작되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 풀이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반들로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반이죠. 하프 모의고사 반은 상시 있습니다. 상시. 매 달마다 개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달 선생님 저는 6월부터 듣고 싶은데 꼭 혹시 1월부터 5월까지는 못 들은 거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6월부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돌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프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은 언제나 열리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약간의 부연 설명 드리면 하프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1회부터 6회까지 쫙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1, 2회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4, 5회 1, 2회 그 다음에 4, 5회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다루지 않는 회차는 여러분이 뽑아서 문제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커리를 타서 오시면
굉장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커리를 잘 타시면 안정적으로 내가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조금 잡혔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잔소리를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 커리를 타면서도 다른 과목에 있어도 절대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는 90점, 95점 나왔는데 한국사가 뭐 70이라든지 국어가 뭐 65라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커리를 잘 안정적으로 타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영어는 수업을 들으면서 끝내시는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간단하게 2019년 대비 커리큘럼을 안내 영상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 혹시나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은 온라인에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